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코스피만 떨어진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아리송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피,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상해 지수라든가 대만 지수, 일본 지수는 오히려 오늘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코스피도 그동안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혼자 떨어지니까 오늘 투자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어요. 이게 뭐야? 뭐 아니면 오늘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나? 이래가지고 나스닥 선물을 또 확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스닥 선물은 오늘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봐서 또 암호화폐를 봤더니 거기도 별 이상이 없어요. 그냥 코스피만 찍어 내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유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미국 탓을 한번 해볼까요? 미국에서 12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가 예상치 하회로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그렇게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죠. 미국 소매 판매가 1.9% 하락을 했고요. 예상치는 0.1 정도 생각했는데 뚝 떨어졌어요. 역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매 판매가 안 좋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든 아시아 기업들, 제조업들 전체에게 악재로 작용을 해야 되는 일들이겠죠. 성장률이 4.0을 기록했어요. 4분기에. 추세를 보자라고 하면은 작년 1분기에는 18.3%, 그리고 2분기에는 7.9, 3분기는 4.9, 4분기는 4.0으로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분기에 18.3이 나왔던 거는 우리가 기저효과를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가 탕 터지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을 기록했던 역사적인 해였던 거고, 그것 때문에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왔던 거죠. 그 이후로 이제 2020년 2분기에는 3.2, 그 다음에 4.9, 6.5가 나오면서 당연히 중국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충격에서 회복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조금씩 떨어지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4.0이라는 단어에서 투자자들이 뭔가 좀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던 걸 수도 있겠죠. 코로나 직전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6.0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한 6.5에서 6.0은 꾸준히 나와주길 바랬고, 이번에는 좀 그 이상으로 나와주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질 못했어요. 연간 성장률로 보자라고 하면은 6.1 정도 나오는 것도 그렇게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나라는 2013년에 7.8% 성장했고 2014년에는 7.3, 그때 이후로는 6% 후반대로 계속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2020년에 2.3% 성장으로 굉장히 저조했었고 2021년에는 8.1%가 나왔지만 이거는 그냥 기저효과 정도의 효과였던 거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제 중국 투자는 매력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중국이 2021년에 했던 일들 치고는 그래도 GDP가 성장하네? 라는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빅테크 때려잡았죠. 빅테크 회사들. 거기다 플랫폼, 핀테크 다 때려잡았습니다. 게임 회사 때려잡았어요. 부동산도 철퇴를 때렸죠. GDP 30% 차지하는 부동산을 그냥 때려잡잖아요. 거기다가 석탄난이 벌어져가지고 제조업들도 가동 못하게 했었죠. 수출도 통제했죠. 요소수 부족하다 그러면 수출하지 마 이러면서 다 막았잖아요. 교육업도 철퇴를 하고 거의 전방위적으로 성장 산업들을 다 때려잡은 상태에서도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4.0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제는 코로나 충격 기저효과는 다 사라진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 1분기에 얼마나 나오나가 중요한데 6.0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6.0은 못 나올 것 같다. 여러 뉴스들에서 종합을 해봤을 때는 한 3점 후반대? 4%대 정도를 보지 않겠는가라고 하면 이제 중국 투자의 매력이 많이 사라지죠.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나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뭐냐면 한두 명만 발병을 해버려도 그냥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그동안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경제적인 데미지가 너무 커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걸려도 치료와 격리를 동시에 하면서 봉쇄는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봉쇄를 아주 세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2월달, 한 달 뒤면은 동계올림픽을 해요. 이 동계올림픽에서 보이콧 핑계로, 코로나 핑계로 보이콧을 하면은 국제적 외교 망신 아니에요. 이 약간 올림픽이라는 게 그 나라의 허세를 한번 딱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슈로 인해서 더 강하게 쪼이는 게 아닐까. 아마 한 달 정도는 강력한 봉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물동량이 큰 데가 닝보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 근데 여기를 폐쇄했습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나왔으니까 2주 동안 폐쇄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왜 한 명 때문에 폐쇄를 해요? 이 많은 물류는 어떡하고요? 그거는 그거고 폐쇄합니다. 때려버린 거예요. 뭐 물류난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해운 운임이 치솟게 된 거고 그 뒤부터 수많은 기업들이 물류난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 인상에 대한 충격으로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물류난이 벌어지면 인근 국가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홍콩 같은 경우도 이거와 연관이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베트남 호치민 지수도 보면 한국 코스피보다 더 빠졌습니다. 오늘 2.5% 빠졌어요. 이제 코스피 지수도 오늘은 1.3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지막에 회복을 해서 1%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 있는 국가들이 좀 데미지를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대만이라던가 일본은 안 먹긴 했지만 그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또 경제가 혹시라도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혹시라도 이제 예전에 2015년에 지금이랑 가장 비교해보기 좋은 시절이 2015년이거든요. 2015년 8월에 차이나 쇼크가 터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환율이 치솟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2015년 8월이었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어땠냐? 우리나라 증시도 뭐 중국 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따라서 올라가다가 그때 좀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또 우리나라는 크게 타격 없이 한 1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이제 2017년부터 증시가 크게 올랐었고요. 반대로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그때 타격을 먹고 나서 한 1년 정도 회복을 하는 척 하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서 다시 또 뚝 떨어졌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오려나라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그런 징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만의 이유를 한번 더 찾아보자고 하면은 기준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기준금리를 거의 뭐 지금 반년 만에 3번을 올렸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빡센 훈련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부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 뭐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경제가 워낙 좋으니까 금리를 3번이나 올렸다. 그래서 부채 관리도 탄탄하게 해서 재정적인 뭐 리스크도 완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좋겠죠. 물가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경제가 좋을 때 이렇게 하는 행동이랑 경제가 지금 딱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해석됐을 때 이렇게 한 행동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대출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벌써 지금 담보대출금리, 우대금리 안 받게 되면 6% 나오고요. 신용대출금리는 5%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이 추가금리 인상하겠다 말을 했거든요. 더 하게 되면 올해 담보대출금리 이제 7%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신용대출금리도 6%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 부채 부담이 엄청나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자에 허덕이면서 순이익이 뚝 떨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뭐 법인세를 인하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국민들의 세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써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나라도 지금 재정적자가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병행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자로 또 기준금리 인하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퍼붓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은 오히려 올리고 있으니까 한국이 오른 건지 중국이 오른 건지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되겠죠.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내일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있어요. 이게 아마 역사상 최대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상 최대급. 기록을 다 갈아치웠죠. 수요 예측에서 1.5경이라고 말하면 돈이 얼마인가요? 1조에 15,000배라고 하면 되죠. 예. 1.5경의 수요가 쏠렸다. 에너지 솔루션에. 세상의 돈이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으로 다 몰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일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야, 배터리 확실하지. 전기차 미래 확실하지. 1위가 어디야? 중국 내에서는 뭐 닝더스다이겠지만 중국 빼고 나면 세계 1위는 LG화학 배터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순수 배터리 사업만 하는 아주 매력적인 회사가 딱 등장을 합니다. 마치 뭐 며칠 전에 그 나이키 조던 신발 나온다고 사람들 그 텐트 치고 앞에 줄 쫙 서서 이렇게 있다가 문 열리자마자 막 달리고 막 엘리베이터 거꾸로 막 타고 올라가면서 막 뛰고 이랬다면서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증권사는 지금 어플 먹통될까봐 지금 서버 증설하냐고 난리고, 사람들은 계좌 만들려고 신규 계좌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사긴 샀는데 뭐 그렇게 많이 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약간 매도세나 매수세에 비해서 지수가 좀 더 하락한 게 아닌가 싶고, 장 초반에 우르르 팔았거든요. 미국 장이 오늘은 쉬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고요. 내일 미국 장이 열리고 나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장에서도 굉장히 나쁜 소식이 하나 있었었죠. 빌 에크먼 같은 경우 이런 말 했습니다. 0.5%씩 올려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쇼크를 줘야 된다. 금리를 확 올려서 사람들한테 패닉을 만들어 버려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더 강하게 올려라. 파월이 말했던 것보다 그거 받고 더 이래버리니까, 아, 이번에 금리 어마어마하게 올리겠구나. 야, 이러면 이제 감당할 수 있을까? 경제 상태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걸 견뎌낼 수 있다고 이제 물음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뉴스들이 금요일이라던가 오늘까지 해서 좀 나쁜 뉴스들이 굉장히 몰려서 나왔던 것 같아요. 호재는 없고 악재만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 내일부터 다시 또 이제 호재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악재는 차라리 빨리 털어버리고 호재들이 나오면은 또 이걸 또 반응하지 않을까. 반대로 또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면은 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춘절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나 뭐 증시나 조금 쉴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월 초는 지나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에는 좋은 기업들 잘 찾고 준비하고 대략적으로 적정 주가 계산해서 얼마 정도쯤에는 내가 이 정도의 안전마진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해 두는 시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